평화처럼 느껴지지 않는 종류의 침묵이 있다. 마치 무언가가 시간을 멈춘 채 당신을 관찰하며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이 멈춰 있을수록 오히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더 강해진다는 점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당신 주위에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아직 충돌하지 않은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하고, 다른 하나는 태어날 운명으로 이미 선택되었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언가를 잃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면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일어날 뿐이다. 그리고 늦어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당신을 이해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놀라게 할 방식으로 다시 정렬되기 시작할 것이다. 인생에는 단순히 사건을 겪는 것을 넘어 그 안의 패턴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 작은 반복들, 이상한 우연들,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닫혀버리는 문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논리를 따르는 듯한 지연들. 처음에는 무시한다. 그 다음에는 합리화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어떤 단순한 설명으로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때 새로운 무언가가 당신의 인식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마치 당신의 현실이 당신이 한 번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언제나 존재해왔던 어떤 코드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그 코드가 직접적인 말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순환으로 말한다. 반복되는 고통, 반복되는 기다림, 거의 답에 닿을 듯한 반복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불안감이 찾아온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당신이 혼란이라고 불렀던 것 뒤에 어떤 구조가 존재한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깨어남이 시작된다. 완전한 해답의 형태가 아니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감각으로,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소수만이 이해할 준비가 된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신이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깊은 조정의 일부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즉각적이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그리고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소리 없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마치 여러 층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처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질문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가 아니다. 대신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이 떠오른다. 누가 혹은 무엇이 이 패턴들을 조직하고 있는 것일까? 과정의 어느 순간이 되면 변화는 더 이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당신을 무너뜨리던 것들이 이제는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당신을 끌어내리던 상황들이 이제는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한때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쉽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다. 이것은 내면의 이동이다. 마치 오래된 정체성이 새로운 것으로 즉시 대체되지도 않은 채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누구였는지와 당신이 무엇으로 변해가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사이의 간격은 불편하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같지 않다. 하지만 아직 미래의 자신 안에서 온전함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서 가장 조용한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은 점점 의미 없는 것들을 덜 견디게 된다. 자신을 축소시키도록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내적 선택성이 생겨난다. 그것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다. 구조의 조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흔든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변하면 주변 세상은 어딘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과정에 예고가 없다는 점이다. 경고도 없고 분명한 신호도 없다. 그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더 이상 예전의 자리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상실이 아니다. 정체성의 전환이다. 모든 깊은 전환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른다. 더 이상 당신을 따라올 수 없는 과거의 자신을 뒤에 남겨두는 대가.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존재가 침묵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마음을 속이는 종류의 침묵이 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답들이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가장 깊은 침묵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인간은 볼 수 있는 것만을 믿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이에는 위험한 간격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 간격 속에서 결정적인 많은 것들이 움직인다. 당신이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내면의 구조들이 소리 없이 재정렬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확인도 없이, 예고도 없이, 즉각적인 진전의 느낌도 없이. 그리고 그것은 이상한 긴장을 만든다. 당신은 계속 살아가지만 당신 안의 무언가는 예전의 논리로는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마치 삶이 다른 차원의 해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차원에서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정밀함이다. 섬세한 조정이다. 방해 없는 준비다. 그리고 당신이 그 침묵을 빠른 답으로 채우려 할수록 그 침묵은 더욱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과정들은 조급함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성숙의 시간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인식, 당신의 한계, 당신의 거절. 이 모든 것은 우연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침묵은 더 이상 버려짐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만들어짐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과정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당신은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히 도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도착하지 않은 동안 당신이 무엇이 되어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예전에는 시간이 장애물처럼 보였다. 이제는 도구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무언가가 너무 깊은 층 위에서 다듬어지고 있어서 왜곡되지 않으려면 서두를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소수만이 제대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태어난다. 헌신의 무게. 그것은 벌을 받는 느낌이 아니다. 조정되는 느낌이다. 마치 당신의 일부가 예전에 짊어지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치로 재배치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내면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동기가 밝혀지고 의존성이 마주하게 되며 기대는 본질만 남을 때까지 줄어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조용한 긴장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지만 더 이상 과거의 같은 모습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체성의 상실이 아니다. 역량의 정제다. 왜냐하면 아직 성숙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그 성숙을 요구하는 곳에 너무 빨리 도달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느리게 보이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내면의 구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조가 조정될수록 당신은 어떤 것들이 예전만큼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설명과 함께 오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거리 두기와 함께 찾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한 가지 깨달음이 자리 잡는다. 어쩌면 지연은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신 안에 먼저 세워져야 했던 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기다림의 의미는 달라진다. 더 이상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의도된 준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완전한 회복의 단계는 바로 많은 답들이 기도의 코드 안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미 준비된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당신 안에서 정렬되고 있던 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과정들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그것들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당신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신호도 없고 확인도 없고 분명한 방향도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전환조차 없이 모든 것이 바뀐다. 단계적으로도 아니고 느린 조정으로도 아니다. 두 현실 사이를 가르는 정확한 절단처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갑작스러움이다. 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보지 못했던 어떤 것과 예상치 못하게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다가 갑자기 하나의 지점에서 정확히 맞물리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다. 그 변화의 속도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막혀 있던 것이 길을 찾는다. 멀게만 보이던 것이 뜻밖의 가까움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런 전환 속에서 마음은 늘 해오던 일을 하려 한다. 받아들이기 전에 이해하려는 것.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전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적응을 요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이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설명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깊은 사실이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저 침묵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던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단절되어 보였던 모든 것이 늦었지만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질문이 내면에서 생겨난다. 늦어 보였던 것은 어쩌면 모든 것이 동시에 준비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인생에는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 종류의 연결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단순한 공감도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순한 감정만도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구조적이며 첫인상보다 훨씬 결정적인 무언가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연결이 문제로 떠오르면 모든 것이 걸러지기 시작한다. 사람들, 길들, 시간들, 심지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의도들까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동맹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명과의 정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이다. 좋아 보이는 모든 연결이 당신의 다음 단계가 지닌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부재가 상실인 것도 아니다. 어떤 부재는 보호다. 여기에는 외면하기 어려운 진실이 있다. 당신의 내면 구조가 바뀌면 외부의 연결들도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당신이 더 좋아졌거나 더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름은 재정비를 요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순환이 분명한 설명도 없이 끝나기 시작한다. 대화는 줄어들고 관심은 멀어지며 강하다고 믿었던 관계들은 지탱력을 잃기 시작한다. 극적으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마치 삶이 당신의 과거만을 따라오던 것과 당신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이상한 이질감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이질감은 공허함이 아니다. 정교한 걸러냄의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은 깨달음이 들어온다. 어쩌면 당신이 잃은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계획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들을 잃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과정의 중요한 열쇠가 등장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내적 재정비를 겪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도의 코드라는 전자책 안에서 더 깊은 이해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준비된 답을 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서 침묵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읽어내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에서 떠나간 것들조차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마치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렬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들어오는 것과 떠나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상실의 문제가 아니다. 정렬의 문제다. 그리고 정렬이 시작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재정비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난다. 그리고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은 뒤에 남겨진다. 인생의 리듬이 허락도 없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다.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과정도 아니다. 그것은 가속이다.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그것이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에서 시작된다. 먼저 작은 일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상황들이 거의 동시에 풀리기 시작한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화들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불가능해 보였던 길들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 없이도 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는가가 아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속도다. 그리고 이것은 강한 심리적 효과를 만든다. 마음은 아직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는다. 삶이 가속될 때 인간의 본능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내면의 속도를 늦추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계는 통제에 반응하지 않는다. 정렬에 반응한다. 이런 종류의 가속에는 보이지 않는 논리가 있다. 그것은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을 해방시킬 뿐이다. 마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해제 지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멀게만 보이던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변화의 속도는 성숙함도 드러낸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것은 강한 움직임 속에서 그것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너무 빨리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불편할 정도로 선명한 이해가 찾아온다. 삶이 우연히 가속된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정이 마침내 해방의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이 오면 이전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는 것만이 남는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런 재정비가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도의 코드 안에는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그것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처음부터 어떻게 침묵 속에서 만들어져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돕는다. 삶의 한 영역만을 회복시키는 종류의 전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전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될 때 처음 드는 감정은 편안함이 아니다. 낯설음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정확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의 형태가 바뀐다. 닫혀있던 길들은 새로운 위치를 찾는다. 이미 포기했던 곳에서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돌아오는가가 아니다. 어떻게 다르게 돌아오는가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성숙함을 요구한다. 회복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 속에서 변화된 오래된 조각들을 사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들은 익숙함을 기대하지만 확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장은 언제나 정돈되기 전에 불편함을 가져온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답이 찾아온다. 문이 열린다. 올바른 연결들이 드러난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존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사실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침묵과 지연 그리고 내면의 재정비 속에서 성숙해진 보이지 않는 과정의 결과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모든 어려운 단계가 이 건축 과정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낭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은 새로운 위치로 옮겨졌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의식이 형성된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를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제 미래는 더 이상 불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회복 속에서 깊은 이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다. 정렬된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혼란으로 인해 무너질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혼란처럼 보였던 것들조차 구조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삶은 더 이상 부서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완성을 향해 건설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결정이 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메시지를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변했다. 겉으로는 아직 모든 것이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과정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다. 진정한 전환은 바깥의 모든 것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때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새로운 것이 아닌 패턴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것들을 마치 당신 안의 한 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온 뒤에 남는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해만 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관찰에 머문다. 하지만 이해와 결단이 만나면 그것은 변화가 된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삶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삶과 함께 변화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외적인 변화는 그저 그 뒤를 따라올 뿐이다.